대통령혁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몇 년간 걸쳐 만들어내서 지금 제가 책도 내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컨텐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 용어로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뭐 빅데이터를 꺼내서 AI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이것도 결국 외국어를 쭉 나열해야만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도요, 결국 우리 역사나 콘텐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콘텐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를 위한 정체성 확립.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세계화할 거 아닙니까? 간혹 사람들 중에는 마치 자기는 어떤 나라에 갖다 놔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난 세계화된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나한테 애국 교육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러니까 외모도 뭐 어떤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뭐 청바지 입고 말할 때마다 영어 섞어 쓰고 특히 어떨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러고 사는 것이 세계화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왜? 하늘은 나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줬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럼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우리 한글로 타이핑을 빨리 하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젊은 애들 가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 땅에서 태어난 걸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51번째 주가 됐으면 난 군대도 안 가고 지금 영어도 공짜로 배우고 뭐 이럴 텐데 차라리 일본에서 해방이 안 됐으면 지금 그런 끔찍한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남북통일 뭐하러 하냐? 거지가 1000만 명 넘어오는데. 민족의식도 없어요. 우리 것은 그건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군의 정신전력교제죠. 요즘 가끔 군인 장성들 만나면 옛날엔 정훈교육이 제일 쉬웠잖아요. 나라에 충성해라. 지금 우리 대통령 이런 분이다 하고 그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훈교육 잘못했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군은 하늘의 군대예요. 왜? 우리나라가 하늘의 나라니까. 우리가 평소 하늘의 나라라는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나라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기꺼이 군인들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장군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전부 용병이라는 거예요. 봉급이 내가 얼마인데 내가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사병들조차도 그럼 우리 사병들은 40만 원 주면 나라 지키고 30만 원 받으면 안 지킬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저는 병장 때 3,8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나라가 혼이 죽으니까 군도 저는 어떤 현대식 무기보다도 군인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압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압도할 우리 사상이 지금 없어요. 3.1 정신, 새마을 정신 얘기하잖아요. 저 3.1 정신 없습니다. 저 새마을 정신 없습니다. 저 화랑 정신 없습니다. 이게 많다는 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고토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우리 민족의 무대가 한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한반도란 이름부터 불쾌해. 한국반도란 얘기 아닙니까? 난 이름부터 불쾌하다고 사실은.
아니, 해석하기 따라서는요. 예. 그래서 왜 우리는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육사가 노래한 광야에 가서 거기 철푸덕에 앉아서 소주 한잔할 날이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의 뒤에는 결국 그 선민사상이나 그것이 없이는 그냥 맨날 정파끼리 싸움만 하고 종교끼리 싸움만 하고 지역끼리 싸우고 그런 천박한 나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라의 근본은 애국 애족에 있어요. 요즘은 그거 얘기하면 세계화를 위배하는 촌놈처럼 뭐 이렇게 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은 근본이고 클래식은 클래식인 겁니다. 그래서 개천혁명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우리는 위대하면 안 됩니까? 우리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첨성대는 동양 최고라고 하고 그걸로 끝나느냐? 왜 세계 최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아이고, 동양 최대면 됐지 뭐, 감지덕지지 뭐, 우리 주제에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패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 생각을 못해요.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초라하고 거기다 돈으로 맥질을 해도 천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는 눈을 키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김춘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강연을 제가 10몇 년 전에만 할 수 있었으면 지금의 저는 훨씬 더 보람 있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천문학을 공부하다가 이것 봐라 하고 일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왜? 우리 민족이 고인돌에다가도 북두칠성을 새기는 민족이니까. 그걸 추적해오니까 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개천혁명은 그 책 뒷표지에 공부하는 대한민국 밝아오는 개천혁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더라. 어디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책 보고 있더라. 저는 그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무섭다, 공부하더라. 왜? 그러면 죽기 하루 전날까지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뭐냐? 역사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공부하자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사를 공부해야 개천이 이해되고 사상을 공부해야 천손을 인지하게 됩니다. 문화를 공부해야 홍익을 실천하게 됩니다. 뭐 싸이가 한동안 날리다가 그다음 방탄소년단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다음에 누군가 또 나옵니다. 왜? 우리 민족은 풍류라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것이 이제 결국 한류로 등장하면서 홍익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널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말은 단군조선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단군조선을 저랑 보는 방향이 같아야죠. 이쪽 대륙 쪽이 변한, 가운데가 진안, 이쪽 우리 한반도가 마한이었어요. 단군조선 시대. 그걸 사만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결국 대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황제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신 거는 한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그 후사만, 마한, 변한, 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사만, 그 전에 있던 그 사만을 일컬으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만이라는 역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저런 얘기만 하면 벌써 몇몇 사람은 벌써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 이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극기는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태양이라는 별 하나잖아요. 우리는 맞든 틀리든 우주란 말입니다. 더 신나는 건 뭡니까? 태극기는 5,500년 된 국기입니다. 왜? 태우복희가 만들었으니까. 1000년 된 국기도 없어요. 다른 나라.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조상님들을 뒀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천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국경일이죠. 세상에 하늘이 열렸다고 노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민족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민족의 모든 고유 문화 속에 결국은 하늘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는 또 동해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물이 언제 말라요. 동해 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을 때까지
하늘이 돌봐준, 하느님이 봐준 나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북두칠성 같은 것은 전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종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화소 떠놓고 빌 때 옛날에는 원래 북두칠성을 비추어야 하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빌어야 돼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아주 혼이에요. 당연히 칠성부대는 있는 거고, 심지어 그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직도 칠성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을 거예요. 네. 참 기특하긴 해요. 네. 그래도 민족 정신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늘이 도왔다,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 말은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그 용어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상과 종교를 혼돈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 우리 민족의 선민사상이자 공통정신이고 우리 개국 이념이자 국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개국은 신라 대한민국 이런 게 아니라 처음 우리 민족이 시작된 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 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교가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국교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종교는 황금분할되어 있어서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내 국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종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국교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 국혼을 사상에서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대표 사상이 뭐겠습니까? 개천 말고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선민사상 같은 영성문화가 뛰어난 민족이 미래의 세계를 선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50년 뒤든 100년 뒤든. 그러면 결국 서양은 유대민족, 동양은 우리 배달민족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나 하지 마십시오. 50년 뒤 살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영성문화 같은 것을 반드시 넘겨줘야 합니다. 이 동양은 특히 이 우주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 어떤 특성이 있어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둑입니다. 우리가 장기가 있으면 서양에 체스가 있어요. 우리 바둑에 해당되는 것이 서양이 없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361칸에 가운데 1000원을 빼면 360칸이에요. 그 360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흑과 백은 음과 양이 부딪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우주적이냐?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보키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어요.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불, 공기, 흙으로 우주를 만들었다. 하지만 형이 하악이다 해가지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만큼 대접을 안 해줍니다. 거기는 형이 상학이고. 우리 동양은 그런 게 없어요. 복희에 바로 음양오행 우주를 가지고 우리는 영성문화까지 연장을 해서 그것이 종교가 되고 신교가 되고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이 엄청난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주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서양에서는 형이 하악이고 우리한테는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천부경, 하도, 낙서 같은 우주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운 미래를 우리가 꾸려가지는 못할 망정 반도사관에 갇혀가지고 우리 스스로 고려장을 얘기하고 자학하면서 사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근거는 거의 환단고기인데 한마디로 환단고기가 엉터리면 우리나라 나라가 아니에요. 자, 환단고기가 엉터리다.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을게요. 그럼 테오보키는 중국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기는 중국제가 돼. 어떻게 중국 사람이 만들어준 국기를 걸고 살 수가 있습니까? 치우천자가 중국 도깨비가 됩니다. 그럼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네? 저는 그런 나라 못 삽니다. 창피해서. 그 정도 기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용이 승천하는 그 용의 여의주가 환단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표현 내가 잘 만들어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환단곡이가 과연 믿어도 되느냐? 제가 지난 십몇 년간 제가 공부한 걸 한번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논리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선민사상을 유대와 비교해서 우리가 뒤질 게 뭐 있냐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럼 그 근거인 환단고개를 한번 다시 냉철하게 살펴보자. 예. 과연 한 사람이 만 년 전에 러시아만한 나라가 있다고 분풀이를 한 책이냐, 아니면 정말 무엇이 진리가 전해진 책이냐,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근데 저는 천문학자니까 당연히 천문학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자,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보시면요,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진 50년, 이게 BC 1733입니다. 오성치루, 오성이 루에 모였단 말이죠. 근데 50년이란 말이 들어가져서 더 정확해요. 우리가 보통 뭐 가보년 그러는데, 이 단군세기란 책은 그때 임금님의 제위 연도가 항상 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무진년이 헐달이라는 단군이 50년째 제위하던 그 때였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BC 1733이에요. 그 해 오성이 모였다. 한간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천문학자 말을 믿으세요. 예, 공격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여기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일단 기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이 뭐 맨날 보이는 천문 현상이 있으면 뭐 합니까? 기록이 있어야 그 민족이 문화민족이지.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 기록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천문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 관측을 했다. 천문대가 있다는 말은요, 임금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군조선이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우리 한동안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다가 나중엔 있었다고 한다 했다가 이제 마지못해 청동기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벌써 천문대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당연히 나라가 있는 겁니다. 왜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천문 기록이 있다 그러면 깜빡 죽으면서 왜 우리 기록을 인정 안 합니까?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그 사대주의입니다. 우리 걸 낮춰보는 아주 그 못된 버릇. 나는 그런 거 없어?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전부 자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나라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하여튼 뭐 기회만 있으면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자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라데일, 박창범 제 후배 두 분이 위대한 논문을 썼어요. 한국천문학회지에 나온 역대 논문 중에 가장 위대한 논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깝게도 라데일 박사가 요절했어요. 대장암으로. 그다음 박창범 박사는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 조상들이 4,000년 전에 천문 기록을 남겼다는 게 발표한 게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럼 그걸 보고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그리 생각을 안 하고 저거 중국 거 백기인 거다 뭐 온갖 걸 다 생각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격하려면 논문을 해야죠. 논문을 쓴 거를 공격하려면 논문으로 써야 됩니다. 왜 인터넷을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박창범 박사는 얼마나 시달렸나 얘기를 안 하고 다녀요. 국민들이 몰라요.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하고 다니면 피곤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뱃속 편하다는 표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안 하니까 그게 뱃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누군가에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지 뭐. 욕 좀 먹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제가 입장이 좋은 건 제 논문이 아니잖아요. 자화자찬이 아니니까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사서요. BC 1734 7월 13일 이렇게 리턴하면 나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속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1733이죠. 근데 1년이 틀려요. 1년 틀린 거 갖고 또 뭐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년 오차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집트에서 어떤 석상이 3,000년 전에 세워졌다. 3,001년 전에 세워졌다. 3,002년 전에 세워졌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면 되는 거지. 달력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달력을. 그때 달력 있으나도 몰라요, 사실. 근데 신기한 거는 육식갑자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년이 있는 거죠. 육식갑자는 굉장히 수명이 긴 겁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 굉장히 똑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옛날 사람들은 다 원시인처럼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그때도 아인슈타인 있었고 지구 둥글다는 거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에도. 다만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역사에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서기 전에 이미 지구 둘레를 쟀다. 동양은 기록도 없다. 동양은 비과학적이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에라토스테네스는 기록이 남은 거고 우리 동양에 우리 옛날 하늘을 연구하던 우리 선배들은 기록이 안 남은 것뿐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쁩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4,000년 전에 내 선배 천문학자 누군가는 저걸 보고 필사적으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은 상고사가 없거든요. 중국에는 저런 기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중국 걸 뵙겠다고 하는데 그때 중국 역사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맨날 우리끼리 정말 국수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륙을 지배했다고 얘기를 하냐. 뭐 증거가 없겠냐.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만 증산도 정도사님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하나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겁니다. 중국의 태산 얼마나 유명한 산입니까? 높진 않지만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높다, 뭐 태산하리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 태산 입구에 자기 동네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저 자자는 보라색 자자고 자금성 자자잖아요. 그 다음에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임금님이 계시던 곳이 자미원입니다. 우리 황제가 계시던 곳이. 그럼 자기 동네는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황제의 기운이 동쪽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저거 떼고 싶어도 못 떼는 것이죠. 뭐 수백 년 붙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저거 하나 우연히 붙었겠지. 아닙니다. 이화원에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기 두 곳 다 안 가봤습니다. 근데 뭐 사진이 맞겠죠. 이화원에도 자기 동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는 저 시대 중국의 공통 정서였던 겁니다. 문화가 동쪽에서 왔다는 건 그때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가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동북공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상주 공정이나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들어서면서부터 안타깝게도 대국의 꿈을 접고 이제 소중화가 나라의 비전이 됐습니다. 우린 작은 중국만 돼도 다행이다. 유감스럽게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는 분들도 다 모화 사상에 빠졌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책을 보니까 우리 민족이 위대한 나라야. 우리가 천자국이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또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거둬서 없앴어요. 저 이거 제 눈으로 이거 보기 전까지 안 믿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세조가 팔도 관찰사한테 뭐라고 명했습니까? 저런 책들을 전부 거둬라. 세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앞뒤로 다 했죠. 제출하지 않으면 죽여라. 참아라 그랬어요. 익자 처참. 숨기는 자는 차명에 처하라. 차명이 뭡니까? 목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역사책을 안 낸 게. 근데 그 역사책의 명단을 쭉 보시면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가 있는 겁니다. 안암로가 쓴 삼성기, 원동중이 쓴 삼성기, 그것도 거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북부여란 나라. 우리가 북부여라는 말을 역사책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광개토 태왕비에는 써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역사책은 뭐 누가 적고 뭐 누가 뭐 찢고 뭐 했든 말든 광개토 태왕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광개토 태왕비를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 만든 사람이 다 줄을 긋고 여기 글자가 몇 글자가 들어가나 그거 다 세서 글자를 배치한 걸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배치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출자 북부여. 고구려의 시조는 북부에서 왔다고 요게 광개토 태왕비의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거기 북부여란 나라가 나와요. 근데 왜 우리 역사책에서 북부여를 안 가르칩니까? 어떻게 광개토 태왕비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유물이 있단 말입니까? 역사 고증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또 광개토 태왕비에 보면은 광개토 태왕은 17번째 임금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운 역사 아무리 세어봐도 고구려는 13명입니다. 고주몽부터 13번째가 광개토 태왕입니다. 그럼 17세면 4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북부여를 도입하면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북부여는 해모수가 세운 나라예요. 우리가 그
재미는 있었지만 고증이 잘못된 주몽이라는 연속극 때문에 졸지의 고주몽이 해모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니라 해모수의 그 북부여 왕족하고 달리 작은 아들 쪽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건너가면 고주몽이 나옵니다. 고손자예요. 여기 네 분이 계셔서 광개토 태양비 17세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태양비는 고구려 시조를 해모수로 본 겁니다. 주몽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니, 명약 관어합니다. 왜 이걸 사이비 역사, 유사 역사, 그런 끔찍한 이름으로 부릅니까? 그 다음에 저 밀양박씨 69대 손입니다. 난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줄 알았더니 환단곡이 보니까 5번째 고두막, 보통 칸을 붙이죠. 징기스 칸처럼. 고두막 칸에 파소공주가 박혁거세를 낳았다. 그러니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 신라는 경주에 있는 신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뭐 개천만 강연하고 다니기 때문에 북부여 이후는 전 일체 강연 안 해요. 근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박창범 박사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신라 초기의 일식 기록은 전부 양자강 유역에서 관측된 것입니다. 그 일식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신라는 마지막에는 경주로 왔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대륙에 그 왕이 있었던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문대는 임금 옆에 있어요. 신라방, 신라소에서 일부 신라가 간 것처럼 배우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설명하니까 저는 일단 오늘 제 강연 내용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꾸 그런 얘기를 천문학들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하니까 박창범 박사가 자기 책에 소개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북부여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책은 누구냐? 범장의 북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군세기를 쓰신 분은 이암이에요. 고성희 씨, 고려시대 문화시종을 지낸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5권, 그 다음에 이맥은 고성희 씨로서 이암의 후손인데 바로 걷어들인 책들을 볼 수 있는 편수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이라이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세상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에 숨겨놓은 책이 태백일사입니다. 그래서 그 5권의 책이 각자 돌아다니는 거를 해방 후에 나라가 없어지니까 개연수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거 정리해서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 5권 책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백진사한테 받은 거 해서 5권을 목판으로 뜬 겁니다. 돈이 없어요. 돈 대준 사람이 바로 홍범도, 오동진 우리 독립군 장군들입니다. 장군대 돈이 있으면 얼마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땀 흘려 만들고 개연수 열사는 몇 년 뒤에 일본 헌병한테 잡혀서 이제 토막나 죽죠. 그런 책을 후손들이 황당고기, 썩은 고기 하면서 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이제 그 일본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오자마자 역사책 걷어대는 그 시절에 저 책을 만들어서 30권을 만들어서 나눠 가지고 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창피한 거는 저 책이 일본 사람 가지마 노부루가 먼저 책으로 냅니다. 일본 사람이 먼저 책을 내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고성희 씨의 이제 이유립이라는 분이 그 책을 환단고기를 다시 대중한테 내놓게 되죠. 그 증산도에서 안기현 정도사님이 그 개연수가 낸 100년이 되던 해 그걸 기념해서 역주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주본은 한 1400페이지가 되는데 저도 그 앞에 많이 환단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그전 거는 앞에 읽으면 뒤 잊어버리고 뒤에 읽으면 앞에 잊어버리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역주본은 왜 이름이 역주본이냐면 역한 것이 약 800페이지가 되고 줄을 단 것이 600페이지가 돼요. 그 안에 사진이 잔뜩 있어요. 굳이 중국 갈 이유도 없어요, 사실. 사진 보면 돼요. 낭야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저 책이 나오니까 우리 잘못 가던 우리 나라의 그 방향이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신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정산도 안경전 정도사님을 학자로서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 책 역주본이 편저가
계연수고 교열이 이기. 이기는 호남의 3대 문호의 그 한 분이죠. 그 해악 이기는 바로 고성희 씨 이맥의 자손이죠. 갑오로 있던 태백일사를 계연수한테 준 거죠. 네가 환단고기를 찍으면, 환단고기 환인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유립이, 제가 이게 대전에 있어요. 아직도 안 허물어졌더라고. 가보니까 대전에 이유립이 살던 하남당이 그대로 있어요. 호가 하남당이에요. 추울 한자에다가 닫힐 암자예요. 춥고, 암이 어두울 암자는 아니고 춥고 닫힌 곳에서 자기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기 사시면서 고등학생 지나가면 자네 역사 공부 안 해볼 텐가 해서 몇 명 데려다가 공부시키면 또 도망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역사 현장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저거 뭐 여태 철거 안 된 게 신기하더라고. 하여튼 근데 보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생가 같으면 보존하기 쉬운데 여기는 뭐 그 철거 구역이라. 그래서 근데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일부러 연도를 넣었어요. 골목이 좁아서 정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이제 환단고기 역주본 추천사를 제가 처음으로 부탁받았어요. 주저없이 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저보다 이제 더 훌륭한 추천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추천사를 써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창시절 배운 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이 건국된 BC 2333년부터 고구려가 건국된 BC 37년까지는 내용이 거의 없는 블랙홀이었다. 따라서 만일 고조선이 신화의 나라라면 우리 역사는 일본보다 짧은 2000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블랙홀 한복판에 천문 관측 기록이 있으니 환단고기의 오성 취류가 그것이다. 천문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실제로 BC 1734년 7월 중순에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 순서로 오성이 모인다. 환단고기의 기록은 사실이고 천문대를 가진 고조선은 신화의 나라가 아니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개천절은 왜 10월 3일인가? 이것 또한 개천 1565년 10월 3일 왕검을 단군으로 추대했다. 같이 요약되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개천 1년에는 환웅의 배달국 건국이 진짜 개천이 있었다는 뜻이다. 개천절에 진짜 개천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국의 역사 1565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다. 태극기를 만든 태호복희나 민족의 수호신 치우천왕은 모두 배달국 사람이다. 배달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 붉은 악마 또한 중국 응원단이 되는 것이다.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 세 신하와 3,000명의 천손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것이 진짜 개천의 모습이다.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 같은 지손은 환웅에게 천손이 되고 싶다고 간청했다. 환웅이 쑥 마늘을 먹으며 수양할 것을 요구하자 호랑이 부족은 포기했다. 하지만 곰 부족은 이를 완수해 여왕은 환웅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 환단고기의 천손이 지손을 교화하는 장면이다. 천손의 당당함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선민 사상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배달국의 개국이념 홍익이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천손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홍익인 것이다. 나는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물어온 외국인의 질문에
무척 당황한 적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삼일정신, 새마을정신, 화랑정신, 충무정신 어느 것 하나 내 가슴을 진정으로 채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개국이념이 개천사상이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세계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천사상이라는 국민정신이 흔들리면 세계화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사상과 종교를 혼돈하면 안 된다. 교회, 도장, 사원, 성당, 절, 어디를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천사상을 공부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혼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지고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며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우리는 가장 못난 후손이다.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식민사학에 의해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로 둔갑했고 그 결과 하늘의 자손 천손은 곰의 자손 웅손이 됐다. 그러다 보니 강대국 교포처럼 언행을 해야 대접을 받는 희한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애국을 얘기하면 세계화에 역행하는 국수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다. 이렇게 국혼이 흔들리고 이념으로, 종교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빈부로 사분오열된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는 대한민국이 컴퓨터라면 다시 포맷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개천사상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개천사상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을 읽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을 지배한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은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5회 이제 환단고 여명기 국통맥. 이 나중의 역사는 상관이 없는데 여명기, 우리 민족 역사 새벽의 국통맥은 국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환단고기 상보사를 보면은 BC 7197년부터 BC 3897년까지 7명의 환인이 다스린 환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 3897년부터 BC 2333년까지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이 다스린 배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 2333년부터 BC 238년까지 2096년간 47명의 단군이 다스린 조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환국은 우리가 우리만의 역사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환단고기를 100% 신봉하는 분들은 서운하게 들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만의 시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유목민 나라고 특별하게 어떤 그때 철조망치고 뭐 비자 발급받은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인이라는 어떤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 기록에 있는 12개 나라 이외에도 다른 그 제후들이 아마 1년에 한 번씩 인사를 갔겠죠. 뭐 한 달 동안 걸어와서 인사드리고 한 달 동안 갔겠죠. 그래서 그냥 환인 환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7명도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니까. 왜? 3301년 동안 어떻게 7명이 다스려요? 한 분이 조선시대 하나씩 다스려야 되는데 5500년씩. 제 생각에는 그 7분 중에 몇 명은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파견, 혁서, 뭐 이렇게 고시리 이렇게 쭉 이름이 있으면 고시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집안이어서 그 집안이 한 1000년 통치해주면 메울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47명, 18명은 연도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또 그분들은 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 반은 신선이야. 선인들이에요. 우리 민족 종교는 전부 다 그 몸에 그 수양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셨다 하도 별로 이렇게 크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거슬려요. 3,301년 동안 7명이 다스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는,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저도 환단고기를 보호하고 싶은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적 입장하고 제 입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은 우리나라만의 시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반고가 3위산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화족의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3천무리를 이끌고 환웅이 백두산에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우리 동이족 나라가 된 거니까 기원이 같습니다. 중국도 지네 역사를 우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만년 역사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배달부터는 확실하게 우리 역사고 그 앞에 환곡도 우리 역사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BC 3897하고 BC 7197을 꼭 외워두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계산할 때 연도에다가 2333 더하면 되죠? 똑같아요. 연도에다가 3897을 더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개천 몇 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서기 연도에다가 7197을 더하면 바로 환기가 나와요. 그럼 뭐 어려운 계산 더했다 뺐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역사에 3897과 7197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우리나라 환웅 배달은 일단 개천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천부인이 있고 천부경이 있었어요. 천부인은 환인이 반고는 빈손으로 보냈는데 우리 환웅한테는 손에 쥐어주셨어요. 천부 3가지와 인, 도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그 시대 도장이 있어 다 비웃었죠. 좀 기다려보세요. 천부경은 한국부터 내려온 우리 우주인 것이죠. 환웅 배달에는 우리 두 영웅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태오복희가 있고 치우천자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사망오제 같은 임금은 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제가 들어가면 황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빼고 문화인물은 크게 두 분이 계신데 바로 오늘날 태극기와 붉은 악마로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 두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이 없었다는 얘기는 환단국이 엉터리라는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남이 나라가 만든 국기를 가지고 중국 응원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일본해와 장백산이 그리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일본도 우리를 공격하고 중국도 우리 역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과연 저는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전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전 예상을 안 했습니다. 항상 적은 청중을 놓고 강의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정말 대한사랑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전주 시민분들의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에 배달이란 나라는 도대체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유물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이 홍산 문명입니다. 이 지역이 화성하고 토양 성분이 비슷해요. 화성은 산화철이 많거든요. 녹슨 쇳가루가 많다고요. 좀 폼나게 표현하면 Fe2O3가 많아요. 그래서 붉게 보여요, 이 지역이. 그래서 한자로 홍산이라고 합니다. 붉은 산이 있는 지역인데 저기 유물을 보니까 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옥이. 그래서 옥기 시대를 하나 추가해야 될 정도로 옥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홍보책자를 보니까 이것도 누가 디자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옥을 이렇게 내밀었을까요? 바로 이게 뭡니까? 그 시대 배달의 최고 문명은 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달의 얼굴, 그 여신이 나와요. 아마 앞으로 저 여신도 누가 빨리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할 겁니다. 우리 어떤 그룹에서 왜 신라 그 기와장의 그 미소를 가지고 자기네 로고를 만들고 한 것처럼 이거는 5,000년 전, 5,500년 전, 6,000년 전 미소예요. 근데 문제는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 먹고 들어오면 쳐다보는 우리 마누라 얼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거 뭐 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저 여신의 눈동자는 옥입니다. 잘 보세요. 네. 그 여신이 확실하죠. 그 비슷한 다른 그 여신을 보면 저 때 벌써 뭐 하고 있습니까? 수행하고 있습니다. 5,600년 전에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 무식한 조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이뻐하는 거 누에입니다. 누에. 이 누에가 뭘 말해요? 5,000년 전에 비단 옷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누에가 왜 나오겠어요? 저게 식용으로 들어가 있겠어요? 비단 옷입니다. 우리가 한단거기 보면 하백의 딸이 뭐 누에를 치고 그 계절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IQ 100만 돼도 비단 옷을 입고 동굴에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궐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5, 6천 년 전에 문화,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런 사실이 발굴되고 나오자마자 저거 우리 민족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 거란 증거밖에 없습니다. 10가지도 넘어요. 한번 본인이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제가 숙제로 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홍산 문명에 관심 있으시면 저것이 우리 거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발굴해낸 그 장소가 한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참,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묻힌 곳이 우리 국경 밖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피를 토할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배달국의 천문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환단고기도 아닙니다. 더 황당한 배달 시대 천문 기록이 천문유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지가 쓴 세종대왕 시대 천문유초, 이 책은 무시할 수 없는 천문 교과서입니다. 거기 보면 일월오성 개합제자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오성이 자방의 합해였다. 보는 순간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컴퓨터 돌려봤죠. 논문까지 썼습니다. 앞으로 이제 박창범만 못사게 굴지 말고 저도 좀 공격하라 이거죠. 예, 천문유초 오성개합. 그래서 제가 오성취 이런 말을 안 쓴 이유가 오성취로 하게 되면 오성취로의 루가 그 28수가 지금과는 틀려요.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앞에 거니까 이거는 오성취로보다 700년 전 거예요. 그 오성취로 표현해봐야 그런 기록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성개합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오성개합을 이 논문을 썼는데요. 발표할 데가 없어요. 우리 천문학 쪽의 내잔이 좀 그렇고 역사 쪽은 안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환단학회가 출범을 했어요. 역사 바로잡기로. 그래서 뭐 주저없이 2017년 12월에 냈습니다. 이제 저도 맨날 남 얘기만 안 하고 다녀도 됩니다. 더 신나는 건 어쨌든 무진 50년 오성치료보다 700년 전 거라니까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컴퓨터 돌려보니까 그 플러스만 3년 안에 새벽 하늘에 해와 달 사이에 5개가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당시는 그 갑인년이라고 써 있는데 이 전후 고향의 갑인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연도가 중국 거는 죽서기년과 우리가 갖다 쓰는데 오차가 60년이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인년이 무슨 얘기냐면 전후 고향 생존했을 때 갑인년이라 의미가 있는데 이 전후 고향의 생존 연도가 틀릴 수가 있다고. 혹시 싶어서 60년 뒤 갑인년 거를 체크해 봤는데 그때도 오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120년까지 틀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역사가 달라도.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도 누군가 적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전후 고향이 누군데요? 중국은 황하 문명을 하나라부터 봅니다. 하나라 앞에는 사망오제라는 전설의 시대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 학자마다 좀씩 다릅니다만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입니다. 그 다음 오제가 이제 소, 금천, 제곡, 요순입니다. 그러니까 요순이 오제의 마지막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제의 두 번째, 소, 금천 두 번째 전후 고향 시대 오성이 결집했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책 천문유초에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가지고 중국 가서 발표하면 중국 정부가 저 훈장 줄지도 몰라요. 우리 사망오제 시대가 전설의 시대가 아니라 역사였다. 한국 천문학자 증명해 줬다. 근데 고담 얘기 들으면 이제 저 내쫓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치겠을까? 사망오제는 환단고기에 따르면 동이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해서 하나라 우왕, 그 다음에 심지어 상나라 탕왕, 주나라 주왕, 주공, 동생 주역 만든 주공까지 다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왕이 야, 동이족의 지긋지긋한 역사 분석행위로 저 역사책 다 태워버리고 내가 시황제야. 앞에 헌원 황제도 황제 아니야. 왜? 동이족이니까. 내가 화족 시황제야. 그러고 분석행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쫙 써가지고 이 바깥에는 다 오랑캐. 우리 화족은 그랬는데 이제 영토가 넓어지는 바람에 만리장성이 영토의 한 가운데로 들어버렸죠. 그래서 옛날 만리장성 밖은 다 무식한 오랑캐, 북적, 남만 뭐 동의했는데 오늘날 홍산 문명의 모든 유적은 다 만리장성 밖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 좀 표현이 천하지만 지금 중국 학자들이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합리화하나 지금 아마 항상 눈만 뜨면 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늘은 손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역사전쟁에서 이미 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9회 말에 역전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꼭 우리가 내부의 적도 힘듭니다만 우리가 꼭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환국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우리 개천의 국통맥은 배달 조선 북부여까지. 북부여는 비록 182년밖에 안 되지만 아까 광개토 태양비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통 기존의 교과서를 보면은 이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요. 도대체 뭐 이상해. 거기 뭐 없는 것 같아.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옥조 동해하면서 몇 개 뭐 부족국가 있는 것 같다가 그냥 슬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북부여를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배달에 비해서 조선은 이 단군조선은 이 중국 역사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때 당요, 우순, 하우, 상탕, 주문, 주무, 주공을 모르면 중국 역사 얘기를 못해요. 근데 나 이거 아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안 가르치거든 학교에서. 제가 짧은 시간에 정리해 드리는데 당요, 우순은 일단 요순 시대를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요는 수없이 형제들을 죽이고 피가 강이 흐를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고, 수는 처참하게 죽어서 두 왕비가 동정호에 자살합니다.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아 사상을 가지고 요순 시대를 본받고 그걸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 우왕이 이제 군현홍수를 정리해서 하나라를 만들었죠. 이게 황하문명의 시작이고 하은주, 하상주가 중국의 대표적인 상고사 그 역사죠. 근데 하나라 마지막에 걸왕이라는 멍충이가 나타나서 주지육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지육림이 설마 글자 그대로겠어요. 뭐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항상 정당화해서 그놈을 추출하려면 이제 과장되게 욕을 했겠죠. 근데 이유여화를 막론하고 그 걸왕을 축출한 것이 상나라 탕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나라 그 탕왕의 그 책사가 우량이고 그 우량의 스승이 유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의자가 요 시기에 살았는데 하가 망하고 상이 넘어갈 때 그때 오성치루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유의자 죽은 그 생몰 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 수명을 좀 연장해서 제가 오성치루를 보고 돌아가시게 만드는 게 제 개천기 5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상나라가 상탕이 세웠는데 상나라도 말기에 걸왕 못지않은 또 멍충이가 나타난 놈이 주왕이에요. 거기서도 주지육림이란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지육림이 걸주 둘 다 적용되더라고. 그래서 상나라가 망할 때 이 주왕이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지 삼촌 비간, 그 다음에 거기 기자가 나와요. 기자는 저쪽 동네 살았지 이쪽 단곤조선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 묘소도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기자조선은 자연스럽게 식민사학에서도 빠졌어요. 요즘 기자조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나라를 망하게 한 주나라 문왕의
문왕이 뜻을 못 이루고 아들 무왕이 상나를 엎어버려요. 그 무왕의 책사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역사도 혈자리가 있어서 요때를 배경으로 쓰게 되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봉건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중국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중국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글재주도 없지만 옛날에 SF 좀 몇 개 쓴 게 있어서 무려 15년 거의 이상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도 안 팔리는 이 책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단 제가 이거라도 써놓으면 나중에 누가 드라마를 만들 때 제 책 참고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되겠구나. 복희 여기 배달 3부작, 유의자 강태공이 조선 3부작, 그 다음에 여기 해모수하고 동명왕. 동명왕은 고중몽이 아닙니다. 고두막한이 동명왕입니다. 그렇게 하면 8편이 되고 그 다음에 외전 정도 하나 쓰면 9권이 되겠다. 9권 9 채워야죠. 하늘이 9천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죽기 전에 9권을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콘텐츠의 힘이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개천기념관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은 누가 못합니까? 내가 옛날 이런 말 했다. 내가 시조다. 다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가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한 2, 30분 뭐 한마디도 안 더듬고 쭉 얘기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는 대학이랑 연구소가 전부 일치 단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해서 합시다. 그러면 그럴듯한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뭐 하자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는 개천기념관을 세우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콘텐츠가 있으니까 저는 꼭 제 구상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독립기념관 그림에다가 가운데 걸 개천관이라고 하고 제 책 이름만 갖다 쭉 써놔도 태호복희, 치우천자, 왕검단구, 유의자, 그다음 강태공, 해모수, 동명왕 이렇게만 불러놔도 구체적인 콘텐츠가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뭐 하면 얼마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독립한 독립기념관은 크게 있는데 왜 개천기념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런 데 가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 이 나라 무서운 나라구나. 무서운 문화가 있구나. 우리 국민도 당연히 가야죠. 네가 어떤 나라 후손인지 봐라.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봐라. 너 얼마나 운 좋으냐. 여기서 푸념하고 취직 걱정이나 하고 살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 가르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콘텐츠 없이는 스토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5년 뒤에 오송치루가 또 일어나요. 근데 이번엔 다닥다닥 모이지는 않는데 이 진짜로 양자리 근처에 이 5개가 제법 모여요. 그래서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환단학회에서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역사를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계시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35년 9월 2일에 평양하고 원산을 연결하는 것을 개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됐으면 당연히 거기 가서 보고 있겠죠. 전 지금도 전날 비 오면 어떡하나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길식을 외국에 안 나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2040년에는 정말 보기 드문 오성결집이 일어납니다. 아주 이뻐요. 5개가 완전히 붙어버려요. 그래서 저녁 하늘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한시야에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천문학 인생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역사에 넘어와서 환단고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민사상을 갖는 거더라. 그래서 현재 세계의 실제적인 지배자는 유대민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대한 민족과 우리는 맞짱을 뜰 수 있는 동양의 민족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강연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